호의와 권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얘기가 호의를 권리로 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즉 호의가 누군가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 나의 권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처음에는 호의, 즉 매우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서 매우 좋게 느껴졌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호의가 아니라 내가 받는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그거를 마치 나의 권리인 것처럼 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바로 호의를 권리로 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이 호의인지 아닌지 그 진짜 권리인지 아닌지를 최소한 한번 인간의 마음적 관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호의와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때 이 베풀어 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주는 사람이 꼭 무엇인가를 물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는 내가 비록 없지만 그래도 이 받는 사람에게 왜 주느냐, 왜 호의라는 것을 베풀어 주느냐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는 사람이 왜 받는 사람에게 베풀어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받는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 관련되는 게 부족하거나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필요로 하기 시작을 해. 근데 내가 뭔가를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즉 내가 여유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있는 걸 이렇게 줘도 아깝지가 않고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부족하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사람, 즉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게 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호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려움을 느끼거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고통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고 뭐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됐든 또 회복을 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고 그러면서 베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호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는 사람이 이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지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조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호의에 해당됩니다. 자, 문제는 이 주는 사람과 이 받는 사람이 있을 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인데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았을 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로 볼 때는 매우 좋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베푸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왜 베풀어 주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베풀어 줘야 되느냐. 대부분은 받는 사람이 부족하다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지 않고 풍족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호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워.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 사람에게 답답하고 힘든 거를 벗어나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가는 동안 갈 때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호의가 아닙니다. 즉 뭔 얘기냐면 받는 사람이 이것을 벗어나서 풍요롭게 또 많이 나름대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들게 되면은 이 받는 사람이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뭘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자기 권리로 알게 됩니다. 즉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풍요롭고 그리고 만족스럽게까지 갈 정도로 만들어준다. 이거는 호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호의냐?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 지금 없어서 힘들고 부족해서 힘들고 또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뭔가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 정말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해. 근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냐?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또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뭘 해주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회.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없어. 그리고 너무 정말 힘들어. 하루 진짜 밥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들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마중물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요 작은 거 하나가 이 사람이 주는 이 나름대로 이 하나가 이 사람에게 나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의 기회로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즉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호의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과도해지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냐? 결국은 이 호의는 이 필요로 하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 보게 내가 그래도 저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또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갈 때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을 베푸는 것이 바로 호의거든요. 자, 이렇게 갈 때 보면은 그러면 주는 사람의 입장, 즉 기회를 제공해서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 베풀 때 왜? 라는 게 나오거든요. 왜 베풀어?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왜 하느냐에 따라서, 즉 목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베푸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목적이 없느냐, 목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베풀어주는 사람이, 즉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의를 왜 베풀어주냐, 이 사람한테 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람 어렵잖아, 그 사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를 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목적 없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요만큼을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할 거야, 뭔가 바라는 거, 그리고 원하는 게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목적이 있는 경우와 목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받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혹시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 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혹시 나를 이용할까봐.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이 사람 참 사람 괜찮은 사람, 정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목적 없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주는구나. 그래도 인간은 살아있네. 참 고맙고 행복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상대가 목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목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호의가 목적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목적을 갖고 있느냐, 목적을 갖고 없느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받는 사람이, 그 기회를 나름대로 받는 사람이 상대가 목적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저 사람 혹시 목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야로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마 저 사람은 그래도 정말 베풀어주고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베풀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목적이 없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믿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는 사람에게도 생각이 들어가고 받는 사람에게도 목적을, 상대의 목적입니다. 이건 본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본인이 목적을 간다면 그거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호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저 사람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사람에게는 상대가 기회를 베풀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목적을 줬으니까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받으면 뭐를 해줘야 돼요? 받으면 이 사람의 목적에 부합되는 걸 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거래관계라고 합니다. 거래관계예요. 즉 이게 뭐냐면 주는 게 있으면 주고 받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나도 저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목적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서 그 내 목적에 필요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활용을 해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되는 게 이게 거래관계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뭘로 가냐면 아, 나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권리로 알게 됩니다. 권리. 그래서 이거는 호의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갖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 저 사람이 이런 목적을 갖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요거를 기회로 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만들어 갈 때 그 사람에게 목적에 부합되면은 목적에 부합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부족하고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게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적을 가진 호의거든요. 목적을 가진 호의는 당연히 목적을 갖고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뭐를 얘기하냐면 분명히 목적을 갖고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상대방은 권리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의를 권리로 안다라고 할 때 흔히 많이 가는 데가 목적을 갖고 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가 됩니다. 이럴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베풀어주는 사람, 즉 기회를 제공하면서 베풀어주는 사람이 해도 끝이 없고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해. 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끊어버려요. 그냥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을 갖고 있고 본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부합되질 않게 되면은 부합이라 그래요. 이 사람 목적이 안 맞으면 이걸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를 합니까? 분명히 나한테 권리였는데 네가 끊어? 그래서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목적과 목적이 만나게 되면은 상대가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이 목적 관계로 인식이 됐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만 계속 받게 됐을 경우에는 요게 두 개가 형성이 됐을 때 자기 권리니까 받기만 하고 이 사람한테 이거 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일정 기간 딱 지나고 나면은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즉 자기한테 기회로서 활용을 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가냐면 이거를 우리는 거래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호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회를 요만큼 줬으니 너도 요만큼에서 부족한 부분 없는 것에서 조금 이렇게 나올 때 나에게 이만큼을 다오라는 개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래관계의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가 있냐면 나는 정말 목적 없어. 그냥 정말 너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돈이 됐던 아니면 뭔가의 어떤 직업적인 것이 됐던 또는 내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돼서 정말 위로와 격려에 관련되는 것이 됐던 그걸 왜 해주는데? 그냥 너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주는데 이 받는 사람이 이 사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은 그냥 줘요. 그냥.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 주게 되니까 요 목적에 관련되는 걸 이렇게 저 사람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뭘로 가져가게 되냐면 편안해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부족했던 것들이 조금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게 조금은 이제 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뭔 뜻이에요? 편안해지거나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 잘못하면 굉장히 의존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의존되면서 이걸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상대는 목적 없이 주는데 나는 목적을 갖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거야. 그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또 권리로 가요. 자, 이렇게 권리로 갑니다. 권리로 가면서 뭐가 생기게 되면 너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돼. 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냐면 이것을 가지고서 내 권리니까 이거를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왜 이기적으로 변하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개념으로 베풀어주는 건데 이 사람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 안 하고 주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부족하고 없고 그 다음에 어렵고 고통받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노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지고 가냐면 그거를 받음으로써 자기는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 권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뭘 갖냐면 경쟁의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뭐에 대한 경쟁의식이냐면 자기만을 위한.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이 목적이 없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목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것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본인이 더 가려고 들질 않고 더 많은 거를 호의를 더 많이 필요로 해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상호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거래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거래관계. 그래서 이쪽에 넘어오질 않으면 이쪽에서 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주는 관계예요.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커집니다. 더 많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이 야, 나 이제 너무 좀 힘들어. 그래서 너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자. 딱 하는 순간 뭐라 그래요? 이쪽에 관련돼서는 상대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 나의 적이에요. 이때부터는. 내 적이에요. 나는 너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사.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권리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네가 왜 나한테 당연히 줄 걸 왜 안 줘?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 상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자기 목숨 다 겁니다. 자기가 이제 힘들어진 원인이 누구 때문에? 준 너 때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목적이 없는데 상대가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저렇게 처음엔 줄 때는 목적이 있을 거야. 근데 주는 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존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더 많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상대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내가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그래서 그만하자 됐다. 이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뜻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는 더 내놔. 안 내놓고 그러다 그럼 더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즉 여기는 호의가 맞습니다. 호의가 맞는데 이 사람의 호의를 목적이라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게 저 사람 나한테 왜 저거 해주지? 그런데 주는 건 나쁘지가 않아. 처음에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의존해지면서 더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를 하려고 들질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받아서 이제 그게 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호의를 권리로 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즉 호의를 권리로 한다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진짜 호의가 맞았는데 그게 자기 권리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더 많이 안 들어오게 되면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상대를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료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베풀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필요라는 것 자체 필요라는 노예로 전락을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일어날 힘을
상실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데 늘 부족해요. 자기는 늘 없는 사람이고 늘 어렵고 늘 고통받고 늘 힘들어. 그런데 끊임없이 원해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원하는 거예요. 왜? 할 줄 아는 게 원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내 원하는 걸 안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바꿔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걸 향해서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의를 자기의 권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심리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적을 갖고 있어.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가는데 이 받는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순수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목적을 분명히 상대는 베풀어주는 사람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목적이 없이 그러니까 상대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편안하게 받습니다. 그럼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상대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마워요. 고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좀 전 가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고 나름대로 익숙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는 것이 부족한 거 없는 거를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만 살아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만.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 또 마찬가지로 의존되는데 아까 여기 목적을 가진 것과 아닌 것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해서 상대를 공격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상대를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그래서 내가 회복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자기한테 기회가 왔다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뭐를 하냐면 거기 주는 것만 계속 가면서 그만큼 해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존하면서 만족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존하면서 만족하게 되면 회복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리고 늘 자기는 부족하긴 하지만 충분히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요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주기만 하면은 요 사람이 뭘 갖냐? 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목적에 부합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만족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마찬가지로 회복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권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인간성에, 즉 뭐를 갖냐면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부족하다, 없다,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왜? 회복하고자 하는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회복할 힘을 없애버려야 목적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존되고 그 사람에게 말 그대로 그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짜 예를 들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용할 때 바로 목적을 갖고 처음에는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그래서 기회를 제공하는 걸 베푸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들에 의해서도 달라지지만 마찬가지로 베풀어주는 사람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관계상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목적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말 그대로 호의야. 그런데 상대도 이 사람이 참 고마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는지, 왜 나한테 기회를 주는지 이제 알았어. 그렇게 돼서 이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고맙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일단은 고마운 건 맞아요. 왜? 나한테 기회를 줬으니까요. 이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아, 이 사람은 진짜 고마워요. 그렇게 되면 이 기회를 참고로 해서 뭐를 갑니까? 부족한 거에서 벗어나게 해서 없는 거에서 진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에서 진짜 말 그대로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가는 쪽으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이제 찾아가요. 왜? 기회를 줬으니까 그 기회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진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부족하고 힘들었고 한 곳에서 벗어나서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내가 더 나은 나의 인간의 행복한 삶으로 진행을 한다 이러면 뭐가 만드냐면 감사라는 개념이 갑니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요게 목적 없이 상호, 한 사람은 목적 없이 베풀고 한 사람은 상대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순수의 기회를 내가 나한테 한 번은 주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든 이번 최소한 일시적으로 부족한 거, 없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만들어는 줬지만 어떻게든 내가 지금 요 기회에 나를 정신 차리고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나중에 내가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뭘 가고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과거에 한 번을 돌아볼 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준 이 하나가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라는 말을 흔히들 많이 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잘 됐어. 그러면 원하느냐? 원하질 않아요. 잘 된 걸로 충분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에 관련된 게 없지만, 이 목적이 없으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면서 내 나름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굳이 안 와도 다른 사람한테 가고 굳이 나한테 안 와도 나는 충분히 괜찮아져요. 이게 목적을 안 가지는 상태, 즉 상대가 분명히 목적을 안 갖고 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 목적과 목적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따져보게 되면은 권리를 가져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는 의존이 돼서 자기에 관련돼서 의존돼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이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또는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누군가에게도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 그때 시절에는 이랬지, 그래서 그거를 그리워하고 또 그렇게 가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인간다움이 형성이 되느냐 하는 차이점은 바로 베풀어주는 사람이 목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목적이 없느냐.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상대방이 왜 나한테 기회를 주지? 라고 하면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거나, 그리고 내가 아예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가 분명히 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래, 이렇게 조건 없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한번 내가 어떻게든 이 기회를 살려서 내 나름대로 회복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를 인식을 하게 된다는 이유도, 설령 내가 목적을 갖거나 목적을 갖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가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권리로 인식을 하게 해서 나를 공격을 하게,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을 공격하게 하든가, 아니면 상대가 뭘 갖습니까? 의존하게 돼서 상대 스스로가 일어나질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거는 없느니만 못하다고 했어요. 적당한, 즉 뭐냐면 베푸는 거는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거지, 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호의가 아니에요. 호의가 지나치면 그건 호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항상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